고등학생 시절 로켓을 만들어 발사 실험을 하던 중 갑자기 고막을 찢는 듯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폭발 사고로 이제 고막을 잃었을 때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잊어버렸던 내 고막을 실질적으로 찾는 방법은 정말 우리 이 나라의 국산 우주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할 때 내가 잊어버렸던 고막을 찾는 때가 그때가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렇게 우주과학자를 꿈꾸던 소녀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됐습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평생 동안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과연 이게 내 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인지 그것도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 그 자체만도 정말 참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토대를 다진 최연석 박사. 그의 또 다른 꿈은 전통 화약 무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꿈을 향한 그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나로 우주센터. 저게 건물 높이로는 13층 정도 되거든요. 최연석 박사가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던 시절 47.2m. 첫 삽을 뜬 곳입니다. 좀 더 높게. 참 이 발사대까지 국산화해서 누리호 성공시킨 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순수 그냥 국내 기술로 다 제작 설치를 했으니까 운영까지 또 다. 여기에 이제 누리호가 이렇게 여기를 이제 이렉터라고 부르거든요. 외국의 이런 우주 개발하는 역사를 봐도 우주센터가 없이 그 우주 개발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이 우주센터 건설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누리호까지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걸 보니까 참 시작할 때는 어려웠지만 잘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저희 연구원도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몇십 명 안 되고 몇백 명도 안 되는 50명으로 시작을 조직에서 지금 이제 1,200명 정도 되는 조직까지 오는 과정에 원장님 같으신 분들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올 수도 없었고 될 수도 없었겠죠. 미국에서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하고 귀국한 최연석 박사. 국가항공우주연구기관의 창립 멤버로 우주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더니 나사에서 제가 개발했던 소프트웨어를 나사에서 나사 연구원들이 쓸 수 있게 깔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나사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서 나사에 있는 연구원들이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그런 걸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유학 갈 때 제 목표가 미국에 가서 최신 기술을 배워서 우리나라 로켓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나사에서 이제 근무 끝난 다음에 바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한 후 로켓 엔진을 연구 개발하는 일을 맡은 최연석 박사. 어린 시절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 후배나 친구들한테 나는 평생 로켓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럼 뭐 선배님 뭘 도와줬으면 선배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야, 하루에 라면 3개만 사주면 나는 뭐 평생 연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후배들이 선배님 제가 라면 하루에 3개씩은 공급하겠습니다. 뭐 이제 그랬던
후배들도 있고 여기는 정말 이제 내 집이다. 여기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이 꿈을 여기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이런 생각과 이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막 우주 개발에 첫걸음을 뗀 1990년대 초, 로켓 기술은 물론이고 전문 인력도 연구비도 어느 것 하나 충분치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로켓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사로 보면 대단한 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뭐 그냥 로켓을 발사하는 것만이 아니고 엔진 설계라든지 발사 운용이라든지 시험하는 거를 다 기초를 여기서 다 닦았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나로호도 가고, 그리고 현재 발사하고 있는 누리호도 이게 다 토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리기 위해 필요한 액체 추진체 로켓 기술은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은 생각보다 더 가파르고 험난했습니다. 액체 로켓을 우리가 개발해서 발사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뽑는 것 자체도 경험이 한번 개발을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번도 개발을 안 해본 상태에서 하니까 과연 이 돈 갖고 이게 충분할지 모자랄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든 이제 시작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결국은 북한에서 이제 발사를 하니까 그걸 800억 원으로 이제 증액을 시켜줘서 개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개발을 했는데도 실제로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은 딱 한 발밖에 없었어요. 기회는 단 한 번. 3, 2, 1, 발사! 실패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KSR-3라는 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원 수가 이제 30명이었었어요. 3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30명이 어떻든 그 KSR-3를 이제 성공적으로 국산화해서 발사를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비행을 하니까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도 우리가 개발해보자. 이제 연구원 수는 이제 300명으로 늘어나서 확장이 된 상태에서 이제 누리호까지 성공시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KSR-3 발사 성공 이후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한 최현석 박사. 취임 후 나로 우주센터 건설에서 우주인 양성까지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는 우주센터 건설을 시작한 거, 본격적으로 건설하는 거를 이제 시작한 거, 그리고 또 이제 누리호에 대비해서 추력이 30톤짜리 되는 이 누리호에 사용됐던 바로 전 엔진 개발을 그때 이제 시작을 시켰어요. 팀을 만들어 가지고 엔진 개발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누리호 발사할 때 그 엔진들이 잘 활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는 참 잘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발사대인데 2002년 11월 28일 날 KSL-3 발사할 때 실제로 사용했던 이 발사대고, KSR-3 개발 당시 연구원들의 땀과 눈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발사대. 이곳에 올 때마다 20여 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여기에 있는 KSR-1 1단형 과학로켓, 2단형 과학로켓인 KSR-2,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액체 로켓인 KSR-3,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나로호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누리호 1단계 사업일 때까지 이제 체계를 종합하는 데 참여했던 과학자 분이시고, 하나 로켓이 뭐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은 로켓은 그래도 하나 개발해 가지고 발사할 때 발사 성공하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또 큰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 개발하는 사람들은 한번 여기 발을 디디면은 참 나가기 어려운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성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서로를 믿고 액체 로켓 개발에 모든 것을 쏟았던 연구원들. 그들의 열정과 사명감이 대한민국 우주 개발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산을 좀 주셨어요. 근데 그 예산이 뭐냐면 엔진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거는 이제 액체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전 FOG-킥 엔진에 해당되는 소형 엔진을 만들어서 일단 지상연소 시험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가서 봤는데 그때 우리 연구소 마당 뒷마당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막 조그만 시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컨테이너도 첫 번에 실험할 때 사용했던 컨테이너도 이제 사실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 현대전공에서 뭐 도와줄 거 없느냐, 그래서 그럼 컨테이너 하나 사달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것도 그러면서 이제 거기 연구원들도 자기네도 참여하고 싶다 해서 이제 참여시키면서 시험을 했는데, 이걸 하면서 우리가 그런 통신 장비나 전자 장비 전부 다 국산화로 해서 국내 기업체랑 해가지고 국산화하는 첫 번째 이제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뭐 엔진도 당연히 이제 국산으로 철저히 국산으로 했고요. 그런 게 이제 이어져 가지고 나로호 또 누리호로 이제 다 기술이 그다음에 완전히 누리호는 완전 국산 발사체를 만드는데 다 이제 기틀이 된 거니까요. 사실은 우주 쪽에 로켓 쪽에는 사실 그 선진국에서 기술을 잘 안 주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런 그 본인이 열정을 갖고 이렇게 그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 로켓 자체가 국산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뭐 지금 나로 만든 것도 그렇고 저분이 그 노력이 안 들어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분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그 우주 역사에 하나의 그 초석을 깔았다.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아폴로 11호 발사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나중에 잘 살고 이제 부강하게 되면 이런 우주 개발을 하지 않을까. 혹시 기회가 되면 내가 이런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 개발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때 한
이게 이제 첫 번에 시작할 때 1965년 11월 29일 밤 10시 35분에 인공위성의 이제 출현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인공위성을 개발해서 이제 발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인공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 내용을 카피해서 이제 적었던 밤 10시 35분에 11월 29일 날 우주 개발은 그저 남의 나라 일이라고만 생각하던 시절.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우주에 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최연석 박사는 그 꿈의 흔적들을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폴로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되고 그러는데 궁금한 게 이제 많으니까 직접 이제 나사의 연구소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주소를 알아내 가지고 연락을 편지를 이제 보냈죠. 편지를 보내면은 이제 박사님이 바쁘셔서 그랬는지 그 이제 비서가 박사님이 그 회신을 해주라고 했다고 해서 이렇게 회신을 써서 뭐 그 당시에 이런 책하고 같이 보내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찾았던 책이 여기 있어. 노트가 여기 있어. 찾으신 거예요? 네, 제가 그 뉴스레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발행하는 뉴스레터라는 그 잡지에 이제 미국의 우주 개발 소식이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미국 대사관에다가 이제 편지를 이제 보냈어요. 보냈더니 미국 공보관 출판과에 있는 분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어요. 회신이 무척 늦었나 봅니다. 채군이 요청해온 뉴스레터지는 원래 중고등학교 생에게는 배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채군의 경우만은 군의 학업열에 호응하여 매호를 정기적으로 우송하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줬고 저한테 또 귀하가 원하는 책을 11월 27일 오전에 보냈으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회신까지 해 주셨어요. 그 잡지기 때문에 봉투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띠를 둘러서 보냈는데 이게 이제 그 저한테 보낼 때 사용했던 띠입니다. USIS 주한미 공보원. 학창 시절 그의 관심은 온통 우주 개발에 쏠려 있었습니다. 네,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혹시 우주 개발에 관련된 책이 없나 하는 걸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학교 도서관에 이 인공위성이라는 제목의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걸 사서 더 자세하게 이제 보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은 미국에서 어떻게 로켓을 만들고 어떻게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우주로 이제 발사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에 대한 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초창기에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는 거를 아주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었었는데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바꾼 책이었었어요. 시간이 지나 누렇게 바랜 책에는 로켓에 대한 꿈과 열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꿈에 머물지 않고 직접 로켓을 만들어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과학전람회에 이제 로켓 비행기를 출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폭발해가지고 그 지금 기억에 폭발해서
했을 때 폭발됐을 때 이제 이게 뭐 고막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험실 바로 옆에 세면대가 있었는데 세면대에 가서 이제 여름이었기 때문에 이 양쪽 팔에 화약 가루가 막 bek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 씻으면서 코를 풀어보니까 고막으로 그 귀로 이렇게 바람이 새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고막이 나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 당시에는 이 고막을 재생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영양 보충을 잘하면은 이제 이게 고막이 자라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치료는 사실 못했죠. 폭발 사고로 이제 고막을 잃었을 때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잊어버렸던 내 고막을 실질적으로 찾는 방법은 정말 우리 이 나라의 국산 우주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할 때 내가 잊어버렸던 고막을 찾는 때가 그때가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과연 이게 내 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인지 그것도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 그 자체만도 정말 참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포 발사하라! 2008년 개봉된 영화 신기전. 영화에는 조선시대 비밀병기인 신기전이 등장합니다. 최연석 박사는 이 영화의 자문을 맡았는데요. 로켓 박사가 영화 자문까지 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이제 역사 시간에 최무선 장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됐어요. 최무선 장군이 우리나라 최초로 고려 말에 화약 무기를 중국 기술자한테 중국 기술자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런 화약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는 거를 이제 역사 시간에 뭐 이제 그 다 우리 전 국민이 다 아시는 이런 내용이길 테지만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딱 이렇게 듣는 순간에 그때 이미 저는 세계 최초의 로켓은 중국에서 만드는 불화살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최무선 장군이 화약 무기를 만들면서 중국의 로켓처럼 우리나라도 이 화전이라는 이런 그 로켓 무기를 만들었는지 한번 알고 싶다 하는 이제 그 생각을 이제 갖게 됐어요. 과거 우리 손자들도 로켓을 개발했다는 사실은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된 최연석 박사의 호기심과 끈질긴 연구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행주산성에 있는 행주대첩 기념관. 이곳에 최연석 박사가 복원한 신기전과 화차가 전시돼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 1975년에 논문을 발표를 했고 논문을 발표하고 나자마자 7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행주산성에 오셔가지고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화약 무기를 복원하라고 그 당시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역사학회에다가 발표한 신기전에 대한 논문을 정부에서 보고 찾아와서 이거 이제 무기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무기를 복원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그 설계도에 이제 자료가 남아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기전을 바탕으로 신기전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걸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연구해 오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 그는 기록에 남아있는 설계도를 바탕으로
조선 최초 로켓 신기전을 복원했습니다. 대신기전하고 중소신기전은 2013년에 행주산성에서 직접 그 발사 실험을 했고, 로켓 추진 기술을 이미 15세기에 조선이 세계 최초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의 숨은 공신이었던 신기전과 화차. 조선의 첨단 로켓 무기가 420년 만에 행주산성에서 다시 발사됐습니다. 거기 갔다가 막 저게 그 화염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고 막 그렇게 얼굴이 새파래갖고 얘기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다 만세 불렀죠. 저기 있던 사람들이 다 보고요. 야, 우리나라가 저렇게 있었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게 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 자료입니다. 저 뒤에 있는 저 5.5m짜리 그 대신기전은 그 당시에 외국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대규모 대형 신기전을 개발한 거는 그 압록강하고 두만강 건너에 있는 이제 여진족을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가서 이제 이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대형 장거리 지금으로 말하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서 사용을 한 거죠. 대신기전을 개발해서 사용했던 세종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건 없었고 한 200~300년 뒤에 이제 외국에서도 이런 규모의 그 로켓 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종 시대 때는 세계 최대로 큰 이런 그 최대 규모의 로켓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현석 박사는 요즘 또 다른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거북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던 거북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네요. 조선시대 때 거북선은 전체를 다 거북이처럼 씌운 것이 아니고 요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그 나무판을 씌우고 이 속에 이제 그 이 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배 전체를 둥근 지붕으로 덮은 형태의 거북선. 우리가 알던 거북선의 모습이죠. 최현석 박사가 만든 이 모형은 지붕이 배의 중심 부분만 덮고 있는 형태의 거북선입니다. 전체를 다 씌운 게 아니고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그 3층을 만들었다 하는 그림인데 1962년에 정부에서 만드는 이 우표도 보면은 이게 전체를 다 씌운 것이 아니고 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세워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복원된 거북선은 모두 조금씩 생긴 모양이 달랐습니다. 거북선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그 해답을 발견한 곳은 조선시대의 왕명으로 편찬된 이충무공 전서의 귀선도설. 거북선의 형태뿐만 아니라 전통 화약무기 연구자로서 화포가 어떻게 배치되고 사용됐는지 기록을 토대로 거북선을 복원해냈습니다. 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해양이라는 잡지가 이제 이게 해군사관학교에
해양연구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논문집이거든요. 이 거북선 연구하는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논문을 보내가지고 심사를 받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거북선의 연구가 좀 더 새롭게 이제 진전이 될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평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앞으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로켓을 전공하신 박사님인데 어떻게 거북선하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있어서 거북선을 이렇게 오늘 복원하십니까? 선조들이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로켓 화기인 신기전을 그렇죠. 제가 찾으면서 우리 전통 화양 무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전통 화양 무기가 이제 결국은 거북선에 실려서 임진왜란 때 해전에서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통 화양 무기가 거북선에 어떻게 활용이 됐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배치가 됐나 하는 게 이제 저도 늘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거북선까지 이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좋은 일 하십니다. 틈날 때마다 거북선을 보기 위해 전국 곳곳을 찾아다닌다는 최현석 박사. 단순히 외형만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실제로 움직이며 포를 쏠 수 있는 거북선의 원형을 재현하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3층에서 공격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판옥선도 사실은 대부분의 포가 3층에 설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북선도 3층에 이제 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복원해 놓은 이런 배의 형태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3층에 그 포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이렇게 돼서 다시 거북선을 만든다면 3층에서 이 포를 설치해서 제대로 된 그런 거북선이 지금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북선의 형태와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꿈을 위해 그의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수뿐만 아니라 전국에 보면 이제 거북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보면은 이제 만들어 놓은 곳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진짜 모습을 찾으려면은 어떻든 조선 시대 때 거북선을 만들 때 사용했던 설계도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설계도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결국은 설계도도 이제 찾았고, 설계도대로 이제 만들어 본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설계도를 찾았다는 건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제 바람이 있다면 거북선의 탄생지인 여수에서 일정한 날,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정오에 여기서 진짜 거북선이 출항하면서 포를 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봅니다.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에 오자마자 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오는 최현석 박사. 신기전 복원 프로젝트 때 그렸던 설계도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게 이게 화차 설계도면인데, 옛날에는
뭐 컴퓨터는 뭐 아예 없었고 전부 그 제도기 가지고 잉킹 해가지고 트래싱 페이퍼에다가 그려서 이게 그걸 뭐라 그러지? 사진 청사진 뜬 거지. 청사진 뜬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반 정도는 제가 그렸고 반은 또 그 제가 강 교수한테 부탁해서 제작을 했고. 누가 했다고요? 반을? 제가 했다고요. 이걸요? 저는 디자인과에 있었고 이 양반은 기계과 교수였는데 제가 제품 디자인을 했다는 걸 알고 제품 디자인도 이제 주로 도면 치는 게 일이거든요. 저한테 이거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많은 일을 했죠, 방과 후에. 근데 그때는 이제 다 일일이 손으로 그려야 돼서 제도기에 잉킹 작업, 트래싱 페이퍼다 다 해가지고 뭐 그럴 줄 알았죠. 이 사람이 저를 완전히 뭐 조수처럼 쓰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딱 느꼈죠. 이제 제가 퇴직을 하면 이제 좀 삶을 정리하고 이제 같이 좀 재밌게 각자 살았거든요. 각자 직장도 다르고 이제 뭐 그랬는데 좀 같이 어디 놀러도 다니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계속 컴퓨터 앞에 이렇게 진행형입니다. 미안한데 뭐 저는 크게 생각하면 이게 제 개인 일은 아니고 국가적인 일이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잘 도와줘서 그나마 여러 가지 성과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고맙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지만 꿈과 열정은 우주과학자를 꿈꾸던 소년의 모습 그대로인 최현석 박사. 그런 남편을 40년 동안 옆에서 지켜본 아내는 누구보다 그를 잘 알고 응원해주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만이에요 이게? 우주 맥주 잘 팔려요? 네네 열심히 잘하고 있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아리 활동하는 젊은 사람한테 이제 뭐 제가 강연도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런 우주 벤처를 차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우선 다른 분야에서 돈을 좀 벌어서 그 벌은 돈을 이용을 해서 어떤 미래를 위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뭐 실천을 하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창 시절 최현석 박사의 강연을 듣고 우주를 향한 꿈을 키우게 된 청년. 우주로 가는 길은 꼭 과학자가 되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조언을 듣고 자신에게 더 맞는 사업의 길을 택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올 때가 2016년, 17년 이때였는데 그때는 그럼 어떤 거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보니까 이제 앞으로 수제 맥주라는 게 법제 환경이 바뀌고 계속 이제 앞으로 시장이 커질 거라 생각을 해서 좀 상당한 시드머니를 맥주로 만들 수 있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맥주라는 아이템을 골랐고 벤처 투자를 또 받고 시작을 이번 사업을 해가지고요. 그 방산 F-16 전투기를 무인화시킨 그 회사랑 같이 기술 제휴를 해서 한국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AI 기반 전투 무인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주 봉이 김선달이라고 내가. 네, 알겠습니다.
맥주 팔아가지고 네, 우주 가야죠. 우주 가자 해서 꼭 거기에 위에다가 맥주 팔아 우주 간다라고 아예 썼었어요 저희가. 진짜로. 우주에서도 이 맥주를 받아보시길 이제 기원합니다. 그가 앞서갔던 길, 이제 미래 세대가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우주로 가는 거죠. 우주로 가는 건데 제가 우주선을 타고 가겠다는 아니고요. 앨런 머스크도 로켓 타고 안 가고요. 우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게 이제 사실 이동 수단이면 로켓이 될 것이고 뭐 그 정보와 이런 이미징 아니면 사실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우주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계속 해나가는 게 죽을 때까지 제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연석 박사가 학생들의 초대로 카이스트 로켓 동아리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KSR3라고 해서 국내 최초 액체 로켓이 있는데 이걸 개발한 다큐를 좀 많이 봤었거든요. 거기서 최연석 박사님이 주로 주역으로 등장하셔가지고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박사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 들어가지고 한번 직접 방문하려고 이제 찾아뵈어서 이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내가 이제 대전에 살고 있으니까 우선 만나기가 가깝잖아. 그래서 좋고 또 내가 그동안에 한 일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라고. 비디오 같은 거 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대단하고 해서 내가 뭐 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도와줄 게 있으면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박사님이 그래도 우리 한국 그냥 저희 학부생일 뿐인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실까라고 솔직히 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직접 오시니까 저희는 정말 감사하죠. 네. 액체 추진제 로켓을 개발하고 있다는 동아리 학생들. 그 길을 처음 열어준 선구자로부터 직접 듣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소중하기만 합니다. 최연석 박사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을 책임질 후배들에게 오랜 시간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전해줍니다. 추진제는 어디서? 추진제는 이제 공급해주나 아니면 만드나? 저희가 직접 구해서 이제 구매한 다음에 그 성형을 해서 이제 만듭니다. 사실은 고체 추진제를 이렇게 먼저 만들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위험하거든. 네네네. 응?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나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마음대로 만들다가 폭발해서 고막 잃어가지고 평생을 고생을 했다고. 제작해서 이제 시험하려고 합니다. 에탄올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케로신이랑 에탄올이랑 좀 고민을 했는데요. 케로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긴 하지만 나중에 재생능가까지 한다면 이제 불순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내 생각에 더 중요한 거는 네네. 그 미국에 가서 네. 응? 네. 미국에 가서 그 쉽게 구할 수 있는. 응? 네네. 그거를 생각해야지. 여기서 뭐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뭐 A라는 추진제를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발사장에 가니까 그거 못 구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싹 갖고 갈 수가 없잖아. 그 문제를 그런 것도 한번.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조언들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새기는 학생들. 이들이 개척할 또 다른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될 액체 로켓 프로젝트를 모든 팀원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이제 다 같이 미국대에 나가서 액체 로켓 발사에 성공해서 국내 최초로 액체 로켓 발사에 성공한 동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존의 한국의 다른 동아리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액체 로켓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이 기술을 한번 익혀보고 구현해보고자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성공해서 저희 한국도 다른 외국의 사례들과 같이 이 로켓을 좋아하는 다른 공학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손쉽게 이런 액체 로켓에 다가가고 우리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꿈이라면은 이렇게 좀
끝까지 도전하고 물고 늘어지고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신기전 연구도 그랬고 그리고 거북선 연구도 정말 이게 국가에 필요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의외로 많은 도움을 주변에서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매진해 주시면 꿈을 이룰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 온 우주였던 어린 시절. 마침 그날 TV에서 아폴로 11호의 발사 장면을 본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운명이었을까요? 평생 꿈을 꾸고 도전해온 삶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가 열어놓은 길 위에서 또 다른 이들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기를 그는 바랍니다.